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평면 변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평면 변형률과 평면 응력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평면 응력은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미소 엘리먼트의 XY 평면 상에서만 이제 응력 요소가 이제 분포하는 것을 우리가 평면 응력이라고 했고, 따라서 이제 평면 응력에 있어서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시그마 Z와 타우 XZ 그리고 타우 YZ가 이제 모두 0이 될 때를 우리가 플레인 스트레스라고 하고, 이제 나머지 응력 요소들은 물론 이제 0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러한 응력 요소는 이제 non-zero value, 즉 이제 0이 아닌 응력 요소가 이제 될 수 있는 경우를 이제 플레인 스트레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레인 스트레인은 이제 먼저 우리가 스트레인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평면 응력과 유사하게 이제 Z축 방향의 이러한 변형률 성분이 이제 모두 0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평면 변형률 상태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입실론 x, 입실론 y 그리고 감마 xy는 이제 non-zero value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원래는 이제 플레인 스트레스와 플레인 스트레인은 이제 서로 별개의 상황으로 이제 원칙적으로는 동시에 존재를 할 수 없지만, 이제 플레인 스트레스 상태이면서 이제 입실론 Z가 이제 0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경우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근거는 다음에 이제 후크의 법칙에 있어서 일단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는 할 건데, 이제 후크 평면 응력 상태의 이제 후크의 법칙에 의하면 이제 입실론 Z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누 곱하기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라고 하는 관계식이 있고, 이때 이제 포화송 B가 이제 0이 되거나 혹은 시그마 X와 시그마 Y가 이제 절대값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는 결국 이제 Z축 방향의 변형률이 이제 0이 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플레인 스트레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레인 스트레인과 이제 유사한 상태가 이제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포화송비가 이제 0이 되는 경우는 어떤 이제 재료의 상태가 이제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0이 이제 거의 근접한 이제 물질 중에 하나가 이제 코르크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인 스트레스와 플레인 스트레인이 이제 같게 되는 경우는 이제 포화송비가 0이거나 이제 시그마 X와 시그마 Y가 이제 값은 같고 크기는 같고 이제 방향이 반대일 경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플레인 스트레스에서는 이제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감마 XZ와 감마 YZ가 이제 0이 되게 되고, 하지만 이제 입실론 Z는 이제 0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플레인 스트레인 상태에서는 이제 타우 XZ와 타우 YZ는 0인데 반해서 이제 시그마 Z는 이제 0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은 이제 우리가 평면 변형률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Z축 방향으로의 어떤 변형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플레인 스트레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면 응력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변형률 역시 어떤 각도 시타로 회전함에 의해서 변형률의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임의의 위치에 있어서의 이제 노멀 스트레인과 시어 스트레인을 이제 유도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과정이 어떻게 보면 조금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려운 것은 아닌데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유도 과정은 이제 그냥 이렇게 유도된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고 나중에 이제 최종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그 유도한 그 공식만 여러분들이 그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평면 변형률이 있어서도 이제 각도 시타의 플러스 방향은 이게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이제 플러스 시타라고 하고, 이때 이제 x축에서 이제 시타만큼 회전한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그 우리가 변형률을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이제 수직 변형률에 해당되는 그 노멀 스트레인 입실론 x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변형 전에 그 상태를 다음과 같이 이제 dx, dy이고 이 대각선의 길이, 대각선 방향을 우리가 dx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결국 dx, dy와 dx 프라임에 대한 관계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dx는 dx 프라임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될 것이고 dy는 dx 프라임 사인 시타라는 그 관계식을 먼저 우리가 변형 전에 얻을 수가 있고, 일단 이제 회전을 했을 때 이제 시타만큼 회전을 했을 때 어떤 이제 우리가 초기 그 이 x축 방향의 변형률 입실론 x에 의해서 대각선 방향은 이만큼, 즉 이제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큼 이제 그 x 프라임 방향으로 이제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의 빨간색에 대한 길이는 우리가 삼각비의 관계식에 의해서 결국 이제 이 x축으로만큼 이제 이동 그 늘어난 양을 델타 x라고 하면, 델타 x는 이제 입실론 x dx라는 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제 이 각도가 시타였기 때문에 따라서 빨간색 부분에 대한 그 늘어난 길이에 해당되는 델타 x 프라임은 이제 입실론 x dx 곱하기 이제 코사인 시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어떤 y축에 대해서 늘어난 느름량에 대해서 이 그 느름량에 해당되는 이 빨간색 부분에 대한 길이는 이제 입실론 y dy 사인 시타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어떤 전단 변형 그 감마 xy에 대해서는 결국 이 빨간색 부분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삼각비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이제 감마 xy dy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이쪽 부분으로 x 프라임으로 늘어난 그 길이 값을 우리가 델타 x 프라임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 x축에 대한 느름량에 의한 이 빨간색 부분, 그리고 y축의 느름량에 의한 이 빨간색 부분, 그리고 그 어떤 전단 변형에 의한 이 빨간색 부분을 이제 모두 더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델타 x 프라임은 이제 앞서 우리가 유도한 이 빨간색 부분의 길이를 모두 이제 더한 것과 같게 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변형량이 아니라 변형률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변형된 길이를 원래의 길이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델타 x 프라임 나누기 dx 프라임으로 우리가 그 x, 즉 이제 시타만큼 회전한 x 프라임 축에 대한 그 변형률을 다음과 같이 이제 유도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길이 비이지 그 미분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x 프라임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뭐 각도 시타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d 시타로 미분을 했다라고 하면 뭐 식이 다르게 되겠지만, 어차피 이제 이 식을 이제 dx 프라임으로 나눠준 값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 식에서 dx, dy에 해당되는 부분을 앞서 유도한 이 식에 의해서 이제 dx는 dx 프라임 코사인 시타를 대입을 하고 dy는 이제 dx 프라임 사인 시타를 대입을 해서
dx 프라임을 나눠주게 되면 결국 이제 그 dx 프라임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제 소거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x 프라임 축에 대한, 즉 이제 시타만큼 회전한 그 x 프라임 축 및 x 프라임 축에 대한 그 수직 변형률 입실론 x 프라임은 이제 입실론 x 곱하기 코사인 제곱 시타 플러스 입실론 y 사인 제곱 시타 플러스 감마 xy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로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x 프라임 y 프라임 그 평면에 대한 전단 변형률을 이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 변형률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각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 x 프라임 축에 대해서는 알파만큼 회전을 하고, 이제 y 프라임 축에서는 이제 베타만큼 회전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어떤 이제 그 감마 x 프라임 y 프라임은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 플러스 방향으로만 도시를 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는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전단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진 부분이 이렇게 점선으로 된 부분으로 이제 변형을 했을 때 이 각 변이를 그 감마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게 되고, 결국 그 각이 만일에 이제 알파와 베타가 이제 값이 다르다라고 하면 결국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이제 실제로는 변형된 각 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 베타는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각 변이의 플러스 방향은 이제 식의 반대 방향을 플러스로 했기 때문에 베타 같은 경우는 이제 부호에 의해서 이제 마이너스 베타로 이제 표기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우리가 알파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원래 길이가 이제 xy 축에 대해서는 이제 dx 프라임 그리고 이쪽은 dy 프라임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탄젠트 알파는 이제 dx 프라임분의 델타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고, 일단 dx 프라임은 우리가 원래 x 프라임 방향에 대한 원래 길이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값은 이제 델타 y 프라임인데, 델타 y 프라임은 또한 우리가 앞서 그 슬라이드에서 이 세 개의 그 그림에 있어서 현재 이제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 말고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되어진, 즉 이제 y 프라임 방향으로 되어진 이 부분의 그 길이 값들을 우리가 모두 이제 더한 거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먼저 이제 그 노멀 스트레인 입실론 x에 의해서 이제 x 프라임에 대한 것은 이제 입실론 x dx 입실론 y 프라임이 아니고 이제 y x 프라임이 아니고 이제 y 프라임 축에 대한 것은 이제 입실론 x dx 사인 시타고, 그리고 입실론 y에 의한 것은 이제 입실론 y dy 코사인 시타, 그리고 감마 xy에 의한 것은 이쪽 부분 이렇게 y 프라임 축으로 된 부분 감마 xy dy 사인 시타이므로, 따라서 이제 델타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 개를 모두 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원래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이제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델타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서 그 부분들을 이제 모두 더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방향을 고려를 해서 이제 부호까지 명시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 델타 y 프라임에 대한 식을 작성을 할 수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탄젠트 알파는 이제 dx 프라임분의 델타 y 프라임인데, 우리가 이제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이 각도가 아주 미소하게 되게 되면 결국 탄젠트 알파는 결국 알파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냥 알파가 된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앞서 dx 대신에 그리고
즉 이제 dx, dy 대신에 유도했던 그 식을 대입을 해서 이제 dx 프라임을 나눠주게 되게 되면 결국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y 곱하기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감마 xy 곱하기 사인 제곱 시타로 이제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이제 베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이 y축, y 프라임 축에서 회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y 프라임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x 프라임 축에 대해서는 이제 시타 플러스 90도에 해당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베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타 대신에 이제 시타 플러스 90을 대입을 하고, 그리고 베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회전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가 즉 이제 알파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이제 붙게 되게 되어서, 즉 이제 알파에 해당되는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을 하고 시타 대신에 시타 플러스 90도를 대입을 한 것이 이제 베타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베타는 이제 그 관계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입실론 플러스 즉 이제 마이너스 그 알파에 다가 이제 다시 시타 대신에 이제 시타 플러스 90을 대입한 것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알파와 베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마 x 프라임 y 프라임을 구하는 것이고, 결국 감마 x 프라임 y 프라임은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이고, 베타는 이제 마이너스 베타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게 되고, 따라서 앞서 유도한 이 두 개의 식을 이제 더하면 다시 이제 그냥 플러스 베타를 유도한 것이 이 식이고, 다시 이 식을 우리가 마이너스 값을 취하면 결국 이 부분은 플러스가 되게 되고, 이 부분도 이제 플러스가 되게 되어서 이제 그 두 개의 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 식이 정리가 될 거고, 일단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암기할 식은 이제 이 식이 아니라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삼각항등식을 또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간단한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유도한 두 개의 그 식이 이제 입실론 x 프라임과 그리고 감마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식이 이제 다음과 같이 유도가 되었고, 다시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이제 다음에 그 코사인 제곱 시타와 그리고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를 다음에 이제 삼각 항등식을 공식을 이용을 해서, 즉 이제 코사인 제곱 시타는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2시타이고, 사인 제곱 시타는 2분의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2시타이므로 이제 이 식을 이제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 대신에 대입을 하고, 또한 이제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2분의 1 사인 2시타를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입실론 x 프라임은 2분의 입실론 x 플러스 엡실론 y 플러스 2분의 입실론 x 마이너스 입실론 y 곱하기 코사인 2시타 플러스 2분의 감마 xy 곱하기 사인 2시타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감마 x 프라임 y 프라임은 일단 2를 나눈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식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가 평면 응력 공식과 이제 입실론 x, 입실론 y 대신에 그 시그마 x, 시그마 y를 대입을 하고, 그리고 2분의 감마 xy 대신에 타우 xy를 대입을 하면 결국 시그마 x 프라임에 대한 식과 동일한 식이 됨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한 식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그 부분 대신에 대입을 하면 동일한 식으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암기의 편리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공식을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y 프라임에 대한 것은 결국 이제 시타 대신에
그 우리가 평면 응력 공식과 마찬가지로 시타 플러스 90도를 대입을 하면 이제 부호만 다음과 같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이제 부호만 반대로 그 바뀌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됨을 알 수 있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이제 다음과 같은 테이블로 정리를 하면 결국 이제 시그마 x는 입실론 x 그리고 시그마 y는 입실론 y로 대입을 하면 우리가 원래 그 임의의 위치의 평면 능력 공식에다가 다음과 같이 바꿔서 대입을 하면 결국 이제 평면 응력 다시 이제 평면 변형률 공식으로 변환이 되는 이제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제 타우 xy 대신에 2분의 감마 xy가 이제 대입이 된다라는 점을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항상 이 공식을 암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계산되어진 값에서 이제 2를 곱한 것이 이제 감마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된다라는 점만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면 변형률 역시 이제 우리가 그 평면 응력과 마찬가지로 이제 입실론 x1 플러스 입실론 y1 혹은 이제 입실론 x 프라임 플러스 입실론 y 프라임을 한 것은 우리가 초기 주어진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y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